네, 안녕하세요. 영화계 159화. 저는 진행의 허효식이고요. 예, 안녕하세요. 김청원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다룰 영화는 요즘 가장 핫한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 제가 선정했고요. 게임 캐릭터라든지 문화 전반적인 레퍼런스가 많아가지고 꼭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다루게 됐습니다. 네. 감독은 스티븐 스필버그고요. 각본에는 자크 펜, 어니 클레인, 촬영에는 야누즈 카민스키, 음악에는 앨런 실베스트리, 편집에는 마이클 칸, 사라 브로셔, 의상에는 카이사 월리카 메이몬입니다. 한국에 2018년 3월 28일에 개봉을 했고 미국에서는 그보다 하루 뒤인 3월 29일에 개봉을 했습니다. 네. 일본에는 4월 20일에 개봉을 할 예정이네요. 네. 메타크리틱에서 64 메타스코어를 받았고 7.9점의 평균 점수를 받았습니다. 네. 로튼 토마토에선 76% 신선도와 80%의 관객 선호도를 기록했습니다. 트리비아를 좀 이야기하자면 원작이 있죠. 이 영화의 각본에도 참여한 어니스트 클라인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소설인데, 이 소설은 전미 SF 액션 어드벤처 소설에서 1위를 기록했고 네. 뉴욕타임즈에서 베스트셀러를 기록하고 아마존 SF 그리고 판타지 부분에 올해의 책으로 선정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이 소설은 영화에서도 그렇듯 1980년대와 90년대 비디오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TRPG 등에 대한 각종 레퍼런스들이 가득했고, 이 때문에 원작 소설이 상업적으로 성공은 했는데 소설 자체의 개연성이나 이런 것들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고 하는 제목은 오락실 가면은 2인용 게임을 하잖아요. 첫 번째 플레이어가 선택을 하면 EP에는 메시지가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고 뜨는데 네. 그것을 차용한 것이라고. 그래서 2010년에 워너브라더스가 판권을 샀다고 하더라고요. 감독은 스필버그로 내정을 해놨고 촬영은 2016년 7월 1일에 시작을 했고 9월 27일에 끝났다고 합니다. 네. 이 영화의 음악은 처음에 존 윌리엄스가 맡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포스트를 존 윌리엄스가 다시 맡게 되었고 레디 플레이어 원은 앨런 시베스트리가 맡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영화는 60%가 가상현실이고 40%가 현실을 배경으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아바타보다 모션 캡처가 업그레이드된 것을 사용을 했고 좀 더 완벽한 모션 캡처랑 3D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제임스 카메론을 만나서 직접 조언을 받았고 네. 시각 효과 인원만 400여 명, 총 1천여 명이 넘는 스태프가 참여해서 기술적인 완성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래픽에 공을 들여서 예산의 1억 7,500만 달러가 대부분 CG 그리고 저작권 확보에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저작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스필버그 감독이랑 프로듀서인 크리스티 크리거가 수년 동안 저작권을 갖고 있는 회사들과 접촉을 해서 확보할 수 있었는데 다행히 감독이 스필버그이기 때문에 흔쾌히 내주는 곳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못 넣은 캐릭터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스타워즈라고 하더라고요. 월트 디즈니랑 판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등장하지 못하게 됐고 네. 울트라맨도 소설에서 역할을 맡게 되는데 울트라맨 판권이 법적인 소송에 휘말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해서 결국에는 울트라맨을 포기하고 아이언 자이언트를 울트라맨 대신 넣었다고 합니다. 효과가 더 좋았던 것 같기도 해요. 제 네. 생각에는. 트리비아는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스텝으로 넘어와서 감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전작으로는 대결, 슈가랜드 특급, 조스, 미주와의 조, 레이더스, E.T.,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태양의 제국, 후크, 주라기 공원, 신들러 리스트, 라이언 일병과기, AI, 마이너리티 리포트, 캐치미 이프 유 캔, 터미널, 우주전쟁, 스파이 브릿지, 마이 리틀 자이언트, 더 포스트 등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126화 때 AI를 통해서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었죠. 네. 워낙 유명해가지고 설명이 필요할까 싶네요. 저희가 두 번 다루게 됐는데 두 번 다 SF와 판타지가 섞여있는 그런 작품을 다루게 됐네요. 뭐 스필버그 세대가 사실 SF 세대라고 할 수 있지. 그렇죠. 왜냐하면은 70년대부터 영화 산업적으로 SF를 다룰 수 있게 된 거니까 사실상. 그리고 SF 자체를 주도한 사람이 스필버그이기도 하지. 미지와의 조부터 시작해서 E.T.도 있고 네. 주라기 공원에 이르기까지 7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 SF 부흥과 할리우드 특수효과 발전사에 있어서 스필버그를 빼놓을 수가 없지. 그런 감독이 신들러 리스트나 라이언 일병구하기 같은 전쟁 영화도 굉장히 잘 다루는 걸 보면은 대단하다는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는 것 같네요. 네. 그럼 넘어가서
각본에는 두 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자크 펜 그리고 어니 클라인. 일단 자크 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마지막 액션 히어로 엑스맨2, 인크레더블 헐크, 어벤져스 등의 각본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네. 23살에 첫 각본을 썼는데 그게 라스트 액션 히어로라고 하는 영화예요. 이 영화가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영화 안으로 들어가서 막 액션을 펼치는 막 그런 영화였는데 저도 어렸을 때 되게 재밌게 본 기억이 나는데 네. 23살 때 이미 그런 각본을 써서 할리우드에서 명성을 얻게 됐고 엑스맨 시리즈 각본을 진행했고 그 외에 뭐 맨인 블랙이라든지 미녀 삼총사 등의 스토리 기획에 참여를 하면서 명망을 떨친 각본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어니 클라인, 레디 플레이어 원의 원작자죠. 제대로 뭐 영화 각본에 참여한 것은 없고 인터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완성된 영화에 얼마나 만족하냐고 물어봤더니 영화를 2번이나 봤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오아시스를 완벽하게 시각적으로 풀어낸 것 같다고 스필버그 감독이 친절하게 잘 상의를 해서 영화가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대로 그 내용을 잘 추려서 만들어낸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네. 테마가 1980년대 대중문화 콘텐츠잖아요. 그래서 왜 굳이 이런 콘텐츠를 잡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원작자에게 있어서 1980년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였고 그때는 본인이 10대였다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 비디오 게임이나 가정용 컴퓨터, 비디오 카세트 뭐 이런 것들이 발달되고 기술들이 소개되기 시작해서 일상에 엄청난 충격을 줬고 변화를 주었다고 그래서 1980년대를 정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네. 그리고 소설을 보면 미래 세계를 굉장히 디스토피아적으로 그리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어봤더니 본인은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지구는 점점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상현실을 꾸려서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예상으로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음악 감독인 앨런 실베스트리 전작으로는 로맨션 스톤, 백투더퓨처 시리즈, 프레데터 시리즈, 보디가드, 포레스트 검프, 볼케이노, 콘택트 스튜어트 리틀, What Women Want, 아이덴티티, 반헬싱, 박물관이 살아있다 시리즈, 퍼스트 어벤져, 하늘을 걷는 남자, 얼라이드, 어벤져스 인피니트 워 등이 있었습니다. 네. 뉴저지 맨하탄에서 태어났고 버클리 대학에서 수학을 했고 라스베가스에서 밴드에서 기타리스트로 활약을 하기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84년도에 나온 로맨싱 스톤에서 음악을 시작을 하면서 백투더퓨처, 포레스트 검프, 캐스터웨이, 폴라 익스프레스, 베올프 등의 음악 감독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네. 유명한 감독이라 소개를 잠깐 해봤고 다음으로는 촬영 감독 야누스 카민스키 감독입니다. 전작으로는 쉰들러 리스트, 제리 맥가이어, 주라기 공원 2, 라이언 일병과기, AI, 마이너리티 리포트, 캐치 미 이프 유 캔, 터미널, 우주전쟁, 잠수정과 나비, 링컨 스파이 브릿지, 마이 리틀 자이언트, 더 포스트 촬영 감독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네. 폴란드 출신이고 59년생인데 81년에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네. 그래서 콜롬비아 대학에서 영화 촬영 기법을 공부를 했고 그 이후에 아메리칸 필름 인스티튜트 촬영 기사가 됐고 경력을 쌓기 시작하다가 쉰들러 리스트를 통해서 오스카상을 첫 번째로 받게 됐습니다. 네. 그 이후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통해서 두 번째 오스카를 수상하게 됐죠. 네. 저희가 일전에 AI를 다루면서 소개한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감독으로도 한번 작품을 낸 적이 있는데 엑소시즘이라고 하는 스릴러 영화를 만든 적도 있었고 뭐 광고 쪽에서도 촬영을 많이 하는 촬영 감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텝은 이 정도로 소개를 하고 배우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웨이드 오웬 와츠 그리고 닉네임 파시발 역할을 맡은 타이 쉐리던 전작으로는 트리 오브 라이프, 머드, 조, 엑스맨 아포칼립스 등에 나왔죠. 네. 사실 그렇게 막 이름을 알린 작품이 없어갖고 아마 그래픽과 저작권에 힘을 쏟느라 네임밸류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배우를 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그래도 유망주긴 하지. 아, 그쵸. 뭐 엑스맨에서 사이클롭스로 역할을 하긴 했으니까. 머드에도 나왔고. 네. 다음으로는 사만다 에벨린 쿡, 아르테미스 닉네임을 쓰는 역할을 맡았죠. 네. 올리비아 쿡. 그거 보지 않았어? 나와 얼 그리고 죽어가는 소녀? 아, 거기에 나왔나? 거기에 여주잖아. 아, 그렇구나. 거기에서 병 걸린 여주잖아. 그걸 넘어갔네요. 어. 아, 그 연령대에서는 뭐 핫한 영국 배우지.
나와 친구 그리고 죽어가는 소녀 스미스가 추천해서 저도 봤는데 네. 깜빡하고 점프를 해버렸네요. 그 작품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네. 네, 그 작품 추천드립니다. 이 정도로만 소개를 드리고 다음으로는 놀란 솔트 역할의 벤 맨델슨이고 네. 오아시스에서는 OG 역할을 맡은 사이먼 페그, 음. 전작으로는 새벽의 황당한 저주, 랜드 오브 데드, 미션 임파서블 3 이후의 모든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에 나왔고 뜨거운 녀석들, 스타트렉 다크니스, 꾸페시의 행복한 여행, 스타워즈 깨어난 퍼스 등에도 나왔습니다. 에드거 라이트 작품에 나오면서 이름을 크게 알린 배우 중에 한 명이죠.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배우는 마크 라이던스입니다. 제임스 도노반 할리데이, 아노락이라고 하는 오아시스 상의 캐릭터를 맡았죠. 네. 전작으로는 잊혀진 영웅 와렌버그, 정사, 스파이 브릿지, 마이 리틀 자이언트, 덩케르크 등에 출연을 했습니다. 예. 1960년생인데 1985년에 나오는 잊혀진 영웅 와렌버그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주연을 했는데 공백기가 꽤 길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스파이 브릿지를 통해서 스티븐 스필버그랑 인연을 맺고 그 이후에 스티븐 스필버그 작품에 벌써 3번째 예.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스파이 브릿지를 통해서 아카데미 조연상을 받은 바가 있었죠. 예. 스파이 할배. 네. 이번 작품에서도 죽어서 이제 유언과 이스터에그를 남기는 개발자로 나오는데 인상적이죠, 역할이. 네. 그러면 이 정도로 1부 순서를 마치도록 하고 2부에서 시놉시스와 함께 영화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